한국 100대 명산 기획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걸쳐 있는 유명산입니다. 계곡과 숲, 그리고 서울 근교에서 즐기는 표준형 힐링 산행. 지금부터 여행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으로만 풀어드릴게요. 먼저 유명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명산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산림청에서 선정한 한국 100대 명산 가운데 하나이고요. 산의 북쪽 사면에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계곡 물놀이와 숙박, 캠핑, 그리고 산행까지 한 번에 즐기기 좋은 구조입니다. 유명산의 주봉 고도는 약 862m입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들머리 고도가 낮고 계곡에서 바로 고도를 끌어올리는 구조라 실제로 걸어보면 생각보다 꽤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산입니다. 지형적인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중상단부에는 완만한 바위 구간과 작은 암릉 그리고 조망이 트이는 전망 바위가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산 북쪽의 유명 계곡은 휴양림 입구부터 상류까지 맑은 물과 기암괴석이 이어져 있어서 여름철이면 대표 피서지로 손꼽힐 만큼 사람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정상부 쪽은 숲길 능선과 작은 바위 전망대를 오가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능선 산행 스타일입니다.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계곡에서 출발해 숲길과 능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아주 교과서적인 왕복 혹은 원점 루프 산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포인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명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 야영장, 산책로, 자생식물원까지 갖춰져 있어서 등산을 하지 않아도 계곡 산책로만 천천히 걸어도 반나절 정도는 충분히 힐링이 가능한 곳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명계곡 상단부가 이어지는데 맑은 물과 작은 폭포, 그리고 소라고 부르는 깊은 웅덩이들이 이어져 있어서 여름 피서와 가족 물놀이 구간으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정상 일대에는 조망이 트인 바위 포인트들이 있어서 날이 맑은 날에는 청평호 쪽과 설악면 일대 상군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휴양림 안에는 약 2.8km 정도 되는 자연휴양림 산책로도 있습니다. 다리와 데크, 숲길이 이어지는 쉬운 코스로 본격 등산이 부담스러운 동행과 함께일 때 가볍게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이제 난이도와 권장 소요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기준 사진과 휴식을 포함해 넉넉하게 잡은 시간입니다. 가장 쉬운 라이트 코스는 휴양림 입구에서 중턱 전망대나 계곡 상단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코스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 등산 초보, 가족, 힐링 산책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준 코스는 휴양림 입구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 정상에 오른 뒤 능선을 타고 내려와 다시 계곡으로 합류하는 원점 루프입니다. 3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 유명산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기본 코스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롱코스는 유명산과 인근 능선, 예를 들어 대부산 쪽을 함께 엮는 연계 산행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잡아야 하고 누적 고도와 거리가 늘어난 버전입니다. 방문 베스트 시즌도 한 줄씩만 정리해 볼게요. 봄에는 연두빛 실록과 계곡 소리가 어우러지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시정도 좋아 아주 상쾌한 산행이 가능합니다. 여름에는 말 그대로 서울 근교 피서지 모드입니다. 유명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짧게 숲길을 트레킹하는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가을에는 계곡 주변 단풍과 능선 화렵수의 붉고 노란 색감이 어우러져 4계절 중 가장 추천할 만한 시기입니다. 겨울에는 얕은 설경과 고요한 숲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만 빈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왜 유명산인가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색감, 계절의 색이 또렷한 산이라는 점입니다. 봄에는 초록으로 덮인 계곡과 연한 실록숲이 부드러운 색을 만들어줍니다.
여름에는 짙은 녹색 숲, 청록색 계곡, 물 회색 바위가 대비를 이루고요. 가을에는 계곡 양쪽 화렵수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갈아입고 능선 위에서도 단풍 터널 구간이 생깁니다. 겨울에는 눈이 적당히 내린 날, 낮은 고도의 산임에도 불구하고 하얀 눈과 숲 바위가 어우러진 소박한 설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라산이나 설악산처럼 극적인 규모의 장면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한두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산 중에서는 사계절 색감이 꽤 풍부한 산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형, 계곡부터 정상까지 골고루 맛보는 표준형, 배우기 좋은 산이라는 점입니다. 유명산은 산림청 소개처럼 기암괴석, 맑은 계곡, 숲길이 잘 섞여 있는 산입니다. 산행 초반에는 유명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쉬운 산책로와 완만한 오르막이 이어지고 중상부로 넘어가면 경사가 조금씩 붙으면서 바위 구간과 능선이 나와 등산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정상 일대는 숲길에 작은 전망 바위가 더해진 형태라 등산 입문자가 지형을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계곡에서 출발해 숲길을 지나 능선을 밟고 다시 계곡으로 내려오는 구조 그대로가 입문자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서 100대 명산 중에서도 근교 산행 입문작으로 많이 추천되는 산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 자연휴양림이 만들어준 국민 피서지, 가족 산행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입니다. 유명산은 다른 100대 명산과 달리 산과 자연휴양림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유명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숲속의 집, 야영장, 숲길, 자생식물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고 그 덕분에 당일 피서, 1박 2일 캠핑, 가족 숲체험, 계곡 물놀이, 가벼운 산행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국민 휴양산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100대 명산 가운데 가족을 가장 부담 없이 데려가기 좋은 산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닐 만큼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제 갈까를 계절과 월별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기온은 수도권 평년값 기준이고 실제 출발 전에는 반드시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1월과 2월 한겨울입니다. 기온은 대개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사이를 오갑니다. 큰 폭설보다는 얕은 눈과 얼음이 섞인 날이 많고 계곡 주변이나 나무 뿌리가 드러난 구간은 미끄럽기 쉬워서 아이젠이 사실상 필수인 날도 자주 나옵니다. 사람이 적고 고요한 숲, 얼음이 살짝 오른 계곡 풍경을 좋아한다면 이 시기가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짧고 일찍 져버리기 때문에 입산 시간과 하산 시간을 꼭 역산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3월과 4월 초봄입니다. 숲길과 계곡 그늘에는 얼음과 잔설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낮에는 햇볕에 빠르게 녹습니다. 4월 중순 이후가 되면 실록이 올라오면서 연두빛 숲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다소 답답할 수 있지만 비가 한번 내리고 맑게 갠 날을 잘 골라가면 하늘과 먼 풍경이 아주 깨끗하게 펼쳐집니다. 5월과 6월은 봄 절정, 산책과 가벼운 산행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기온은 10도에서 25도 사이에 머무는 날이 많고 땀이 나긴 하지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입니다. 계곡 수량도 서서히 늘어나서 산행 내내 시원한 물소리를 배경으로 걷게 됩니다. 야생화와 초록 숲 분위기가 좋아지고 본격적인 벌레, 모기 시즌 직전이라 산행 쾌적도가 높은 편입니다. 7월과 8월은 여름 유명 계곡의 본격 시즌입니다. 이때는 유명 계곡 물놀이와 짧은 산행 조합이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낮 기온과 습도가 높고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 계곡과 숲길 산행을 했다가 정오 전에 하산해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아예 계곡 위주로 짧게 걷는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안개와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서 비옷과 방수팩은 기본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9월은 초가을, 완전히 다른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여름의 습기가 빠지고 공기가 맑아지며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고 낮에는 선선한 편입니다.
고도가 조금 높은 지점에서는 초기 단풍 기온이 감지되기도 하지만 계곡 주변은 아직 초록이 중심입니다. 상부 능선에서 보는 하늘과 구름층이 1년 중 가장 시원하게 느껴지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초까지는 단풍이 절정을 맞는 구간입니다. 서울 경기 산들의 평균 단풍 절정과 비슷하게 유명산도 보통 이때가 피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능선과 상부는 조금 빨리, 계곡과 하부, 그리고 휴양림 입구 쪽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늦게 물드는 패턴입니다. 휴양림 입구에서 계곡 산책로, 중간 전망대, 정상 부근 숲가지고로 단풍이 들어서 어디를 걸어도 단풍이 따라온다라는 느낌을 받기 좋은 시기입니다. 11월 중순에서 12월 초는 늦가을과 초겨울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상부 단풍은 대부분 떨어지고 하부와 도로변의 화렵수들만 늦가을 톤을 유지합니다. 첫 얼음, 첫눈이 내리는 시기라 계곡 돌다리와 목교의 결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날씨 변수 팁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가 온 뒤 맑음, 그리고 바람이 강하지 않은 날, 이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씻겨나가고 계곡 수량이 적당히 올라가며 햇빛과 숲, 단풍 색 대비가 살아납니다. 유명산 정상부는 고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계곡 바람과 그늘 때문에 체감 온도가 생각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 챙기는 것이 좋고 여름에도 계곡에서 오래 있을 계획이라면 얇은 겉옷을 준비하면 몸이 식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코스를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탐방로 개방 여부, 통제, 우회로는 출발 전 국립 유명산자연 휴양림, 지자체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A코스, 라이트 코스, 계곡과 중턱 전망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 정도, 소요 시간은 2~3시간입니다. 들머리는 유명산 자연휴양림 입구이고 주소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일대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휴양림 매표소를 지나 계곡 산책로를 따라 상류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에 나오는 전망대나 완만한 구간까지 왕복을 하거나 상류 갈림길에서 조금 더 올라 중턱 전망 포인트만 살짝 찍고 바로 되돌아오는 구성입니다. 거리는 왕복 3~4km 안팎, 누적 상승은 150에서 250m 정도이고 계곡에서 물놀이와 사진 시간을 포함해 2~3시간 정도 잡으면 여유 있습니다. 이 코스에서 중요한 건 휴양림 안내판에 표시된 등산로와 산책로 갈림을 잘 보는 것입니다. 등산로 쪽으로 붙으면 경사가 확 느껴지고 산책로 위주로 가면 거의 평지 산책에 가깝습니다. 등산 초심자나 연세 있으신 동행이 있다면 처음에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중간 어딘가에서 등산로를 살짝 맛보는 정도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포인트는 3군데쯤 기억하면 좋습니다. 계곡 초입의 작은 다리는 나무다리, 물 바위가 한 화면에 들어와고도 잡기가 좋고 중간 상류의 작은 폭포와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 구간은 셔터 속도를 조금 늦추면 물줄기가 부드럽게 표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숲속 데크길은 여름에는 초록 터널, 가을에는 단풍 터널 스냅 포인트로 인물 사진 찍기 좋은 자리입니다. B코스는 표준 코스, 휴양림에서 정상, 다시 계곡으로 돌아오는 루프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 3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들머리는 라이트 코스와 같은 유명산 자연휴양림 입구입니다. 대표적인 흐름을 그려보겠습니다. 휴양림 매표소에서 계곡 등산로로 진입해 중간 사면 갈림길로 올라가고 능선 안부를 지나 유명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 반대편 능선을 따라 내려와 다시 계곡으로 합류하고 휴양림으로 원점 회귀하는 루프입니다. 블로그와 등산 앱에 올라온 기록들을 보면 거리 기준으로는 7~9km 전후, 시간은 성인 기준 3~4시간, 여기에 사진과 휴식을 넉넉히 포함하면 4~5시간짜리 코스가 가장 많습니다. 중간중간 정상 방향, 계곡 방향이라는 갈림 표지판이 몇 번 나오는데 올라갈 때는
정상 방향 내려올 때는 계곡 방향을 골라야 계곡과 능선을 모두 경험하는 예쁜 루프가 나옵니다. 능선 안부에서 양평 방향 능선으로 잘못 빠지면 하산 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정표에 휴양림 유명계곡 방향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양림 들머리 고도가 낮은 편이라 누적 상승은 500에서 600m 정도이고 초반에는 비교적 완만한 구간이 이어지다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경사가 섞이는 형태입니다. 사진 포인트로는 중간 계곡 폭포와 소구간에서 여름에는 ND 필터를 사용해 물결을 늘린 장노출 컷, 가을에는 단풍이 물 위에 비치는 반영 컷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정상 인근 조망 바위에서는 시야가 열리는 포인트에서 청평호와 설악면 방향을 향해 광각 한 장을 남겨두면 좋고, 능선에서 계곡으로 떨어지는 하산길 숲은 오후 순광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단풍이나 실록 터널을 배경으로 인물 스냅 찍기 좋습니다. C 코스는 파노라마 코스, 계곡, 숲, 드라이브 뷰를 묶는 코스입니다. 걷는 시간은 줄이고 보는 장면은 늘리는 구성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 전체 3-4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흐름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평댐에서 출발해 청평호를 끼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설악면 소재지를 거쳐 유명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 계곡 산책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왕복으로 걷고 휴양림 안의 산책로와 자생식물원, 숲속 쉼터를 가볍게 한 바퀴 돌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 뒤에는 인근 카페나 식당, 숙소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청평호와 계곡, 시골 마을 풍경을 드라이브만으로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서 차창 뷰와 짧은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콘텐츠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진 포인트는 청평호를 끼고 달리는 도로에서 내려다보는 호수 전망, 이게 드라이브 인생샷이 되고요. 휴양림 숲속 데크 계단에서는 녹음이나 단풍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기 좋습니다. 계곡 옆 큰 바위 위는 삼각대를 세워 브이로그나 타임랩스를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제 교통과 접근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서울에서 유명산을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춘선, ITX 청춘과 버스 환승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ITX 청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용산역이나 청량리역에서 ITX 청춘을 타고 청평역에서 내립니다. 청평역 앞 청평터미널에서 설악 방향 버스를 타고 유명산 입구 또는 유명산 종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열차 탑승 시간은 1시간 안팎, 버스는 3-40분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춘선 전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봉, 망우, 청량리 등에서 경춘선 전철을 타고 역시 청평역에서 내립니다. 그 다음 버스로 설악, 유명산 방향으로 환승하는 루트는 ITX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광역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루트입니다. 잠실이나 동서울 터미널 등에서 청평, 설악 방향 버스를 탄 뒤 설악터미널에서 내려 유명산 방면 농어촌 버스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주말과 비수기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날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에서 경춘국도나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청평, 설악 방면으로 진입합니다. 청평댐을 지나 청평호를 끼고 달리다 보면 설악면 소재지가 나오고 여기서 유명산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휴양림과 계곡 입구에는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고 성수기에는 유료 주차와 입장료가 적용됩니다. 혼잡 팁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름 피서철 주말 오후에는 상부 계곡과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이른 아침에 입장해 점심 전후로 하산하고 하산 후에는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쉬었다가 출차하면 내려가는 길 정체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장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옷차림, 즉 레이어링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봄과 가을에는 땀이 잘 마르는 이너웨어에 얇은 맨투맨이나 플리스,
그리고 바람막이를 하나 걸쳐주는 구성이 좋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오후에는 계곡 바람이 생각보다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반팔이나 얇은 긴팔을 입고 아주 얇은 바람막이에 하나를 챙기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곡에서 오래 있다 보면 몸이 식을 수 있으니 수건과 여벌 상의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보온이 되는 이너웨어의 두툼한 중간층, 그리고 바람을 막아줄 자켓이 필요하고 귀를 위한 비니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필수 장비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접지력 좋은 트레킹화입니다. 계곡 돌길, 젖은 낙엽, 흙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기본 장비입니다. 스틱은 표준 롱코스에서 무릎 보호와 균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헤드랜턴은 겨울과 늦가을 예상보다 하산이 늦어졌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장비입니다. 물과 간식 권장량은 라이트 코스 기준 물 1리터, 표준과 롱코스는 1.5리터 이상의 전해질 보충 음료를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초콜릿, 에너지바, 젤 같은 가볍고 열량 높은 간식을 준비해두면 체력이 떨어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촬영 루틴, 유명산, 이렇게 찍으면 예쁘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역광과 반영을 잘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계곡 상류에서는 오전에 계곡으로 부드럽게 내려솟는 빛이 들어와 수면과 물살의 반영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물 위의 반영을 노리고 싶다면 삼각대와 느린 셔터 속도, 그리고 평광 필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숲길에서는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역광이 잎사귀의 윤곽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역광에서 한 발 옆으로 빠진 반역광 위치에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오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에는 파노라마 느낌을 살리기에 좋습니다. 능선과 정상부에서는 해가 높이 떠 있는 시간에 가까운 디테일보다는 산 전체의 모양, 하늘, 구름을 함께 담는 것이 좋습니다. 광각으로 조망과 구름을 함께 담고 사람은 화면 속에 작게 배치해서 스케일감을 표현해 보세요. 석양 무렵에는 순광 터널을 노릴 시간입니다. 하산길 숲에서는 오후 늦게 들어오는 순광이 숲 터널 안으로 비치면서 나무와 단풍이 따뜻한 색으로 바뀝니다. 인물 스냅은 이 시간대가 황금 시간대입니다. 계곡 안쪽은 해가 기울면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석양 장면은 숲길이나 도로변에서 잡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스마트폰 촬영 팁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HDR 기능은 자동으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숲속처럼 명암 차이가 큰 장면에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디테일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촬영 전에 화면을 한번 눌러 초점을 잡고 노출을 살짝 내려서 마이너스 0.3 정도로 조정해주면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사진이나 연사 모드는 물 튀기는 장면, 아이들 물놀이 계곡을 건너는 순간처럼 움직임이 많은 장면에서 가장 좋은 순간을 골라 쓰기에 좋습니다. 이제 근교 코스와 맛집, 숙소, 온천을 엮어 1박 2일 아이디어를 그려보겠습니다. 같은 날 연계 코스부터 볼까요? 먼저 청평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청평댐에서 출발해 청평호 주변 카페를 들르고 설악 방향으로 이어지는 드라이브만으로도 호수와 산, 시골 풍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청평 가평 일대에는 호숫가 카페와 가평 닭갈비, 막국수, 송어회 같은 지역 음식들이 많아서 유명산 산행 후 식당과 카페를 엮기 좋습니다. 1박 2일 플랜 예시를 하나 그려보면 첫째 날 오전에는 유명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출발해 라이트 또는 표준 코스 산행을 합니다. 오후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숲 산책을 하고 청평호 카페에 들렀다가 가평이나 청평 쪽 숙소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둘째 날에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남이섬이나 자라섬을 산책할 수도 있고 뿌띠프랑스나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 근교 관광지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평과 양평 일대 카페 투어와 강변 산책 위주로 좀 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온천까지 이동해 보고 싶다면 양평 온천이나 홍천 가평 방향의 찜질방과 스파를 함께 조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유명산 단풍 절정은 언제냐는 질문입니다.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사이가 가장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능선과 상부가 먼저 물들고 계곡과 휴양림 입구 쪽은 약 3 내지 7일 정도 늦게 절정을 맞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등산 초보도 갈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네, 갈 수 있다입니다. 라이트 코스, 즉 계곡과 중턱 위주 코스는 산책에 가깝고 표준 코스도 천천히 올라가면 처음으로 중급 산행 도전 정도의 느낌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빗길과 빙판, 여름 폭염 때에는 본인 체력과 기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 붐비는 시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여름 계곡철과 가을 단풍철 기준으로 주말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다면 평일 산행을 추천하고 주말이라면 이른 아침에 입산해서 점심 전후로 하산하고 오후에는 카페와 드라이브로 여유를 즐기는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아이젠과 스틱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의 건조한 날에는 스틱은 선택이지만 있으면 무릎과 균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과 초봄, 눈과 얼음이 있는 날에는 아이젠이 필수이고 여기에 스틱까지 있으면 훨씬 안전한 산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명산 자연휴양림과 계곡 일대는 산림과 휴양보호구역 성격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무단 드론 비행과 촬영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 촬영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주변 이용객의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드론 사용은 자제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 정상 능선에서 한 번, 하산길 단풍 터널에서 한 번 더 셔터를 누르면 서울 근교 100대 명산 단풍 산행의 정수를 가장 간단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의 100대 명산 탐방 기획 여행으로 100대 명산 등산을 계획하시거나 등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시면 다음 여행 일정에 필요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